안녕하세요. 신혜주 법무사입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지난번에는 저희 호주에서 온 니콜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시간엔 다시 상속에서 이어진 증여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증여를 들고 왔을까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여 등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는 것보다 증여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증여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증여를 진행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증여를 하실 때 궁금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이죠. 그래서 법무사 영역에서는 증여 취득세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세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증여 등기를 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신지 안내해드리고, 또 요즘 일반 증여보다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인수하여서 진행하는 부담부 증여를 많이들 진행하고 계세요. 부담부 증여 등기를 할 때 어떤 서류들이 추가되는지 추가되는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등기를 완료하시고 나서 증여가 있었던 달의 말일부터 3달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증여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이 증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 많이 감소되었고,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중과세가 정책으로 인해서 꾸준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 부담과 또한 빌라의 공공재개발에 대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주택자 증여 건수가 매도량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에 아파트를 2채 이상 갖고 계신 다주택자 분들께서 매도량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국토교통부 자료고요.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서울에서 매도는 29,833건이었는데 이제 최근 1년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도량이 18,806건으로 줄었습니다. 경기도도 8176건에서 7254건으로 줄었죠. 거의 10,00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서울 아파트와 그리고 경기도의 월평균 증여 건수와 다주택자의 매도 건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70대책 이전에는 이제 증여 건수가 1,092건밖에 안 됐으나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1,979건으로 무려 900건 가까이 증여건이 늘었죠. 그러나 매도 건수는 2,321건에서 1,567건으로 800건 가까이 줄어든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이렇게 매도량이 증여 건수가 매도량을 초과한 이유는, 증여가 증가하는 이유는 2017년 8월 2일 이후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강화됨으로써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이제 정권이 바뀜으로써 1년간 한시 배제되었지만 1년 동안 현 정권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 준다고 하여서 매도 건수가 갑자기 확 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1년 안에 다주택자 매물이 해소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8년 9월 13일부터는 규제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곳에 2주택 이상 갖고 있거나 또한 비조정 지역, 비규제 지역 3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매우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중과로 인해서 갑자기 세부담이 수천만 원씩, 수억씩 오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종합부동산세 문의가 많이 왔지만 제가 법무사는 종합부동산세까지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서 그 세무사님과 연계해서 증여를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의 이사 대책을 통하여서 공공재개발이 증가할 것이 기사화되었기 때문에
빌라가 노후된 지역은 재개발 가능성이 보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현재 빌라의 시가 표준액이나 시세대로 증여를 하면 나중에 이것이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되었을 때 증여세보다 세부담이 줄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여 진행 전에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신 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세금이겠죠? 그래서 법무사에게 먼저 증여 취득세는 얼마 나올지 미리 상담 받아보시고 또 세무사님을 통하여서 국세 부분인 증여세는 얼마 나올지 미리 상담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증여 취득세와 증여세, 방금 말씀드린 각 세금은 증여 취득세, 증여세 모두 내셔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증여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액은 아직까지 공시가격입니다. 시가 표준액이죠. 그래서 이제 기사화 많이 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도 아파트 시세대로 시세만큼 올리겠다. 그런 그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일 때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것도 세부담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에서 미리 주는 분, 부모님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12% 중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공시가격 3억 이하일 때는 이제 중과가 배제되죠. 그래서 저에게도 취득세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 부모님이 다주택자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하시려고 할 때 증여 취득세가 12% 중과됩니다 하면 대부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갑자기 세금 폭탄 맞으시면 안 되니까 미리 상담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할 때는 또 이때도 다주택자 분들은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나 빌라에 있는 전세 보증금을 자녀한테 인수시키고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를 많이들 진행하세요. 또는 아파트나 빌라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은행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출을 증여받는 자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다주택자면 또 자녀들도 미리 이제 본인이 일해서 벌거나 미리 증여받은 걸로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는 부모님도 다주택자, 받는 자녀분도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이 계시죠. 그럼 부모님께서 다주택자시면 12% 중과가 되고요. 받는 자녀분이 부담부로 증여를 받으실 때 그때 자녀가 다주택자라면 그 부담 부분, 전세 보증금이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로 부담 부분도 중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부담은 꼭 상담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국세인 증여세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이제 아파트처럼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 시가가 인정되기 때문에 시세대로 시가 인정액이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신고의 대상자는 증여받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해 주시는 거면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의 대상이 되겠죠. 또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증여세 영역은 세무사님 영역이니까요. 이 부분도 세무사님께 미리 상담 받으시고 증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증여 취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지 과세 표준액과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의 증여 취득세율, 일반 세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여 취득세율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취득세율은 3.5%, 그리고 지방교육세율은 0.3%로 총 3.8%의 취득세율이 계산이 됩니다. 과표는 시가 표준액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여기에 3.5%에 0.3%에 추가되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 특별세 0.2%, 합계 4%의 그 세 부담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를 취득할 때 아까 세금이 중과돼서 그 증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어떨 때 중과가 되죠?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고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증여하시는 분, 주는 부모님께서 2주택 이상일 때 세금이 중과됩니다. 그러면 중과되면 세금은 얼마나 물어야 할까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취득세율 12%, 그리고 지방교육세율 0.4%로 총 12.4%의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되니 세부담 때문에 놀라셔서 많이들 포기를 하시죠.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할 땐 또 얼마나 중과가 될까요? 취득세율은 12%, 농어촌 특별세율은 1%, 그리고 지방교육세율 0.4%, 그래서 도합 합계가 13.4%나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세부담을 가지고서도 증여하시는 분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계시긴 하시죠. 그러면은 증여 등기를 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될지 첨부 서류에 대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를 넘겨주시는 분, 부모님께서 준비하실 첨부 서류와 증여를 받는 자녀 간에 자녀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증여를 꼭 부모, 자녀 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자는 부모님, 받는 수증자는 자녀의 경우로 상정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여자, 부모님께서 준비하실 사항은 등기권리증이겠죠? 집문서,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등기권리증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을 넘겨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또한 등기부상의 주소와 연결을 하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초본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증자, 증여를 받는 자녀분께서 준비하실 서류는 증여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또 증여계약서 작성은 법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도장, 신분증 이렇게 구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등기를 신청하시기 전에 증여계약서를 검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가시면은 이제 해당 담당 공무원께서 검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로 취득세 신고도 하고 또한 등기 신청 시에 첨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즘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일반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금을 자녀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증여등기 시의 첨부 서류 외에 어떤 서류들이 추가될까요? 네, 부채증명서와 전세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추가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증여자께서 부모님께서 추가로 준비하셔야 될 서류는 부동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그 대출을 받으셔서 근저당이 설정되신 경우에는 부채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부채증명서란 발급받는 당일에 대출 잔액, 이자까지 계산한 대출 잔액을 확인해주는 부채증명서입니다. 지점장 도장이 찍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또한 전세나 월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제 수증자, 자녀가 인수받는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를 받는 자녀들, 수증자께서는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될까요? 증여를 받는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능력이 있다는 걸 증빙을 해야겠죠. 이 인수를 받는다는 거는 보증금을 자녀가 이제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거고 또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자녀가 수증받은 자녀가 벌어서 이 채무를 은행에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 부담부 증여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구청에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신 소득금액 증명원, 그래서 증여하기 직전에 이제 그 직전 연도에 소득세를 낸 소득금액 증명원을 첨부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영업 하시는 자녀분들께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는 재직증명서나 원천 징수된 그런 급여 내역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과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와 원천 징수된 급여 내역서, 급여 명세서 추가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여 등기 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증여 등기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가 있었던 달의 말일로부터 3달 안에 세무사님께 부탁하여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셀프로 증여세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찌되었든 증여세 신고 놓치지 않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아까 부담부 증여를 한다 그랬잖아요.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나 대출을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는 증여 부분은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또 인수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기 때문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 전문가인 세무사님께 꼭 상담받고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개인이 혹시나 또 셀프로 하다가 혹시나 좀 복잡한 세금 신고 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 통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달 안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증여 부분은 증여세, 부담 부분은 양도소득세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증여 절차 Q&A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께 증여에 대한 상식을 설명해 드리면서 또한 일어나고 있는 현재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설명해 드리고 발전해 나가는 로앤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